퇴직하고 통장을 보니 참 허망하더군요. 30년을 일했는데 손에 남은 건 겨우 2천만 원. 친구들과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돈도 빌려주고 그렇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60대 중반의 김우진 씨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퇴직금이 4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사업한다, 투자한다, 보증 서달라. 이런 부탁이 끊이질 않았죠. 30년 직인데 어떻게 거절하나 싶어서 들어주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달 빠듯한 생활비에도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은 빠질 수 없고 비싼 술자리도 마다하지 못하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친구의 사업 제안이나 투자 권유를 받고 고민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친구 관계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73%가 친구 관계 때문에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 관계가 나의 부를 갉아먹는지, 또 어떻게 그런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나아가 진정한 부자들이 친구 관계를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중소기업 대표로 일하다 은퇴하신 이영호 씨는 퇴직 후 5년 만에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20억이 넘는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는 바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고교 동창은 해외 수입 사업을 한다며 3억을 투자하라고 했고, 고지역 골프 모임에서 만난 친구는 아파트 분양권을 같이 사자며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투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이영호 씨는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당에 거주하시는 김철수 씨는 평생 모으신 퇴직금 7억을 친구의 사업 자금으로 날리셨습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2달 만에 거짓말이 되었고 20년 직이라고 믿었던 친구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친구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자 유혹형 친구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확실한 정보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합니다. 광주의 한 은퇴자는 친구의 부동산 투자 제안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 3억을 날리셨는데 실거래가보다 50% 싸게 살 수 있다던 물건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는 고액 모임형 친구입니다. 골프, 등산, 와인 모임 등을 빌미로 고액의 회비나 모임비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골프 모임비를 내다가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체면을 내세워 압박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셋째는 보증 요청형 친구입니다. 자녀 전세자금이나 사업자금 보증을 부탁하면서 실제 위험성을 축소하여 설명합니다. 넷째는 단기 대출형 친구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접근하지만 약속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구의 한 은퇴자는 이런 유형의 친구들 때문에 5년 동안 3천만 원의 손실을 보셨습니다. 다섯째는 과소비 유도형 친구입니다. 노후 자금의 필요성을 폄하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부추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독이 되는 친구들을 피해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은퇴 전부터 3가지 철저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첫째, 투자 제안이나 보증 부탁을 하는 친구와는 즉시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둘째, 골프나 술자리는 월 1회로 제한하고 회비는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새로운 친구는 반드시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에서 만나셨습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은퇴 후 자산이 증가하신 분들의 82%가 돈 관계가 없는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산이 감소하신 분들의 73%는 돈이 오가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노후 자산 관리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대안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복지관의 취미 교실, 주민센터의 문화 강좌, 도서관의 독서 모임, 종교 단체의 봉사활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참가비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하며 순수한 목적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독서 모임은 지적 교류가 가능한 고품격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도서관 독서 모임은 3년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참여하시는 회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한 복지관에서는 급식 봉사를 매개로 한 친목 모임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험한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우선 현재 친구 관계를 철저히 진단하셔야 합니다. 만남 후 지갑이 가벼워지는 친구, 투자나 보증을 자주 요구하는 친구, 과도한 모임비를 요구하는 친구가 계시다면 즉시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점진적인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남 빈도를 월 1회로 제한하시고 고액 모임은 불참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겪으시는 심리적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죄책감, 주변의 시선,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이는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외로움은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시거나 개인 취미 생활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질적 관리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관계는 정리하시고 약이 되는 관계는 강화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은퇴자분들이 선택하신 성공적인 노후 전략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 분들의 이야기는 매우 희망적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시는 최영자 씨는 3년 전부터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하신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그곳에서 만난 분들과 제2의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반찬을 나누고 아플 때면 병원에 동행해주는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임에서는 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카페 친구라는 새로운 문화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우리 동네 스타벅스에도 매일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증 발병률이 67% 낮고 치매 발병률도 4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노인복지관의 조사 결과 취미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는 95% 이상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투자나 사업을 매개로 만난 관계는 80% 이상이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부자의 길은 돈을 매개로 한 관계가 아닌 순수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부자가 아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부자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계십니다. 첫째,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만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약속이나 갑작스러운 만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임의 목적이 명확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 중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줍니다. 셋째,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존중합니다. 무리한 회비나 모임비를 요구하지 않으며 각자의 형편에 맞는 수준에서 교류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서로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다섯째, 투자나 사업과 관련된 대화는 철저히 금기시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과 관련된 제안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기존의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돈에서 자유로운 관계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관계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현명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길이자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것이 항상 낯선 곳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친숙한 이름으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통장이 아닌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만 도와주면 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매주 나가는 고액의 모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이미 소중한 돈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였을 테니까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한 우정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